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딥페이크 처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분 수위가 높은 이유는 10대 청소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된 수준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573명 중 80.8%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인지도 알면서 하는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소년 심판을 내리는 판사가 판단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나이를 고려해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했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 안 한 고등학생 범죄자 소년 심판 결과 2022년에 고등학생인 A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인이라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 당연했지만 A군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것이라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A군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를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A군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소년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처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소년 범죄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한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져 있어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을 하는 고등학생 가해자들이 많은데요. 소년 재판부는 그러한 범죄 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부모나 학교가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해 범죄 소년들의 태도를 교정하는 역할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범죄에 연루된 고등학생들은 반성하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 성공 사례 고등학생인 L군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으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L군은 친구로부터 포르노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주변 여학생들의 사진을 주고 합성된 포르노 영상을 다운로드하는데 그쳤는데요. 직접 합성을 해보고 싶었던 L군은 온라인에 게시된 오픈소스를 통해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인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싶었으나 인터넷에 퍼진 사용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결국 L군은 SNS에서 여학생들의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했고 직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을 여러 건 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L군의 친구들은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L군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L군이 10건 정도 영상물 제작을 했을 때 한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들키면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L군은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L군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매우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면담을 했을 때 L군은 형사처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애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일으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L군에게 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L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작한 모든 허위 영상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딥페이크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L군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 따라 변호인도 의견서를 통해 L군이 진심으로 반성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 시 L군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L군의 부모님 역시 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년부 판사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L군은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등학생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됐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L군의 담당 변호인들은 L군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연루된 학생과 그 가족들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합니다.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